퇴근길에 기분 풀려고 산 7,000원짜리 케이크. 먹는 순간은 행복했는데 집에 오니까 또 우울해. 그게 사실은 뇌가 만들어낸 함정이야. 우울할 때 뭔가 사면 기분이 나아지잖아. 근데 그 효과 길어야 하루 이틀이야. 그 다음엔 더 비싼 걸 사야 같은 기분이 들어.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슬플 때 사람은 평소보다 4배나 더 많이 써.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어. 기업들이 이 심리를 정확히 알고 너의 감정을 설계하고 있거든. 오늘 그 구조를 전부 보여줄게. 혹시 이런 적 있어? 회사에서 억울한 일 당한 날 퇴근길에 편의점 들어가서 평소엔 절대 안 살 비싼 아이스크림을 골라. 아니면 점심에 팀장한테 한 소리 듣고 나서 화장실에서 쇼핑앱 열어서 장바구니에 뭔가 담아본 적. 이상하게 그 순간만큼은 좀 풀려. 기분이 나아지는 느낌이 확실히 있어. 이거 그냥 기분 탓이 아니야. 리테일 테라피라는 이름이 붙은 실제 심리 현상이야. 쇼핑이 감정을 달래주는 치료 효과가 있다는 건데 진짜 학술 연구로도 확인된 거야. 2014년에 소비자 심리학 저널에 실린 연구가 있어. 슬프거나 무력한 상태에서 뭔가를 사면 통제감이 회복된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세상이 내 맘대로 안 되는 것 같을 때 내가 직접 고르고 결제 버튼을 누르는 그 행위가 내가 뭔가를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되살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기분 안 좋을 때 뭔가 사면 기분이 나아지는 건 착각이 아니야. 진짜 나아져. 문제는 그 다음인데 그건 잠깐 뒤에 이야기하고, 이게 나만 이러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2030 세대 62%가 기분이 구매 결정의 1순위라고 답했어. 가격도 아니고 품질도 아니고 지금 내 기분이 사는 이유 1등이라는 거야. 2025년에는 48%였는데 1년 만에 14%나 올랐어. 그러니까 이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흐름이야. 이 현상에 아예 이름이 붙었어. 필코노미. 기분을 뜻하는 필링과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미를 합친 말이야. 트렌드 코리아 2026에서 10대 키워드로 꼽힐 만큼 지금 소비시장의 핵심 흐름이 된 거지. 예전엔 가성비가 중요했어. 그 다음엔 가심비,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이 기준이 됐고, 이제는 아예 감정 자체가 소비의 목적이 돼버렸어. 생각해봐. 다이소 화장품 매출이 1년 만에 144%나 뛰었잖아. 3,000원짜리 립을 사면서 우리가 정말 기대한 게 뭐였을까? 품질? 아니야. 3,000원으로 살 수 있는 작은 기분 전환이었어. 퇴근길에 케이크 집어드는 것도 마찬가지야. 배고파서가 아니라 오늘 하루 수고했다는 위로를 그 달콤한 한 입에 담는 거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 이렇게 효과가 있다면 왜 우리는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걸까? 어제도 케이크 먹었고 오늘도 먹었는데 내일 또 사게 되는 거. 쇼핑도 마찬가지야. 분명 지난주에 질러서 기분 좋았는데 이번 주에 또 사고 싶어지는 거. 효과가 있으면 한 번이면 될 텐데 왜 안 끝나는 걸까? 그런데 진짜 문제는 왜 효과가 그렇게 짧은가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 분명 사는 순간은 기분이 좋았잖아. 근데 왜 그 기분이 이렇게 빨리 사라지는 걸까? 이거 이해하려면 도파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도파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야. 보통 쾌감 물질이라고 알려져 있잖아. 맛있는 거 먹으면 도파민,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도파민, 쇼핑하면 도파민. 근데 그게 사실은 반만 맞는 말이야. 2026년 3월에 히브리 대학교에서 나온 연구가 있어. 이 연구에서 밝혀진 건 좀 충격적인데 도파민이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드는 물질이 아니라는 거야. 도파민의 진짜 역할은 몸의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결정하는 거래. 쉽게 말하면 도파민은 쾌감 버튼이 아니라 기대 버튼이라는 거야. 뭔가 좋은 일이 올 것 같을 때 뇌가 에너지를 거기에 집중시키는 신호. 그러니까 도파민은 보상을 받을 때 나오는 게 아니라 보상을 기대할 때 나와. 이게 뭔 말인지 쇼핑으로 한번 따라가 보자. 밤 11시, 침대에 누워서 쇼핑 앱을 연다. 스크롤을 내리기 시작해. 이때 도파민이 확 올라가. 아직 아무것도 안 샀는데,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데 뇌는 벌써 신나 있어. 왜? 좋은 게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야. 마음에 드는 거 발견했어. 장바구니에 담는다. 이때도 도파민은 높은 상태야. 아직 내 건 아닌데 벌써 내 거 같은 느낌. 뇌는 이미 그걸 가진 미래를 상상하고 있거든. 결제 버튼 누른다. 여기서 살짝 내려가. 이미 결정이 끝났으니까. 기대의 정점은 지난 거야. 근데 또 올라가는 구간이 있어. 배송 기다리는 시간. 배송 조회 앱 몇 번 들어가 봤어?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오늘 출발했대. 내일 도착이래. 이 기다림이 도파민을 다시 끌어올려. 그리고 드디어 택배가 온다. 박스를 뜯는 순간 여기서 도파민이 급락해.
갑자기 뚝 떨어져 버려. 왜? 기대가 끝났으니까. 더 이상 상상할 게 없으니까. 실물이 눈앞에 있으면 뇌는 더 이상 기대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택배 뜯고 나면 그 허전한 느낌이 드는 거야. 생각보다 별로인 것 같고 이걸 왜 샀나 싶고. 그건 물건이 별로여서가 아니야. 과정이 진짜 보상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지. 네가 즐기고 있던 건 물건이 아니라 물건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었던 거야. 이걸 알면 쇼핑이 달라 보여. 우리는 물건을 사는 게 아니야. 기대를 사는 거야. 그리고 그 기대는 택배가 도착하는 순간 증발해버려. 자,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 보자. 그러면 왜 유독 힘든 날에 더 사고 싶은 걸까? 하루 종일 시달리고 퇴근했는데 갑자기 뭔가 사고 싶어지는 그 마음. 그건 단순히 기분 전환이 아니야. 심리학에서는 이걸 이렇게 설명해. 슬프거나 지친 감정은 자기 초점을 높인다고 해. 자기 초점이 뭐냐면 나한테 관심이 집중되는 거야. 근데 이 자기 초점이 좋은 방향이 아니야.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을 가치가 떨어진 존재로 느끼게 되는 거야. 그러면 뇌가 자동으로 그 가치를 회복하려고 해. 어떻게? 뭔가를 손에 넣는 것으로. 새 옷을 사면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고, 좋은 향수를 뿌리면 내 가치가 올라간 것 같고, 그게 진짜 올라간 게 아닌데도 뇌는 그렇게 착각해. 하버드 대학교의 제니퍼 러너 교수 연구팀이 이걸 실험으로 증명했어. 실험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 한 그룹은 슬픈 영상을 보게 하고 다른 그룹은 감정적으로 중립적인 영상을 보게 했어. 그리고 나서 똑같은 물건을 살 기회를 줬더니 슬픈 영상을 본 그룹이 약 300%, 그러니까 원래보다 4배 가까이 더 썼어. 그것도 자기가 슬퍼서 더 쓴다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로. 이게 핵심이야. 슬플 때 지갑이 열리는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야. 감정들과 이성들보다 훨씬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이야. 네가 결제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이미 감정이 먼저 결정을 끝내버린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하면서 나 왜 이랬지? 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 순간에는 네 이성이 판단한 게 아니었으니까.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어. 이게 한두 번이면 괜찮아. 그냥 기분 전환이었네 하고 넘어갈 수 있어. 근데 이게 반복되면 뇌가 망가진다. 같은 자극으로는 더 이상 만족을 못 느끼게 돼.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여기서 한번 떠올려봐. 처음엔 기분 전환으로 다이소에서 볼펜 한두 개. 근데 스트레스 심한 날엔 나도 모르게 한두 개 더 집어들게 돼. 어느 날 서랍 열었더니 필통, 연필꽂이, 심지어 잉크도 안 나오는 오래된 볼펜까지. 이렇게 많으면 안 되겠다 싶으면서도 그 순간 만년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 그게 사실은 네 입맛이 고급스러워진 게 아니야. 심리학에서는 이걸 쾌락 적응이라고 불러. 좀 더 직관적인 이름이 있는데 쾌락의 러닝머신. 러닝머신 위에서 아무리 뛰어도 제자리인 것처럼 쾌락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좋은 걸 사도 금방 원래 기분으로 돌아와. 그러면 뇌는 이렇게 판단해. 이 정도 자극은 이제 충분하지 않아. 더 강한 거죠. 다이소 볼펜으로 충분하던 기준점이 올라가 버린 거야. 그 다음엔 뭘로?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이게 문구류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옷도 그래. 처음엔 온라인에서 2만원짜리 티셔츠 하나 사면 기분이 좋았는데 언제부터인가 브랜드가 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엔 한정판이 아니면 손이 안 가. 택배비 포함 3만원이면 만족하던 내가 어느새 20만원짜리 장바구니를 채우고 있어. 이게 반복되면 하나의 고리가 만들어져. 감정 소비의 악순환. 딱 5단계야. 첫 번째, 스트레스를 받아. 직장에서 깨지든 관계에서 상처받든 그냥 이유 없이 기분이 가라앉든. 두 번째, 쇼핑을 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장바구니 담고 결제하는 그 과정에서 도파민이 터져. 세 번째, 효과가 사라져. 택배 뜯는 순간 이게 다야 싶은 그 허전함. 네 번째, 더 강한 자극을 찾아. 더 비싼 거, 더 특별한 거, 더 한정된 거. 다섯 번째, 과소비 죄책감이 찾아와. 카드값 보면서 내가 왜 이랬지? 하고 자책하는 그 순간. 그리고 그 자책이 또 스트레스가 돼서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가. 이 고리 안에서 계속 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 한국 인터넷 쇼핑 사용자 중 12.5%가 강박적 구매장애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8명 중 1명이야. 전 세계 평균이 약 5%인 거 생각하면 2배가 넘는 수치야.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야. 밤마다 쇼핑 앱을 여는 게 네가 게을러서도 아니고 자기 관리를 못해서도 아니야. 뇌의 보상 시스템이 설계된 대로 작동하고 있을 뿐이야. 러닝머신 위에서 뛰고 있는데 왜 앞으로 안 가냐고 자기를 탓하는 것과 똑같아.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야. 볼펜 100개를 사도 월요일은 와. 택배 10개를 뜯어도 상사는 안 변해.
마카롱을 매일 먹어도 외로운 밤은 외로워. 감정 소비로 해결하려던 그 감정은 쇼핑백 안에 들어있지 않거든. 지금까지 이야기한 도파민의 함정, 쾌락의 런닝머신. 너는 알고 있었니?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기업들은 이 구조를 너보다 먼저 알고 있었어. 이거 우리만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니야? 기업들은 진작에 알고 있었어. 아니, 알고만 있었던 게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짰어. 다이소 화장품 매출이 2024년에 전년 대비 144% 성장했다는 거 알아? 거의 2배 반이야. 근데 이게 품질이 갑자기 좋아져서 그런 걸까? 아니야. 3,000원짜리 립 틴트 하나 사면서 사람들이 산 건 화장품이 아니거든. 기분 전환을 산 거야. 오늘 하루 힘들었는데 3,000원이면 죄책감도 없고 뭔가를 골라서 결제하는 그 순간의 통제감. 딱 그걸 산 거야. 다이소가 그걸 모를 리가 없어. 가격을 낮춘 게 아니라 감정 소비의 진입 장벽을 낮춘 거야. 팝업 스토어도 그래. 2024년에 팝업 스토어 평균 운영 기간이 22.6일이었는데 2025년에는 15.7일로 확 줄었어. 근데 웃긴 건 기간은 줄었는데 오히려 팝업은 더 많이 열려. 2025년 팝업 수는 전년 대비 80% 가까이 늘었어. 더 짧게, 더 자주. 왜일까? 희소성이야. 15일밖에 안 하니까 지금 안 가면 못 가. 이 친구 사진 올렸는데 나만 못 가면 어떡해? 하는 마음. 이게 포모야. 놓칠까봐 두려운 마음. 기업들이 일부러 기간을 줄인 거야. 오래 하면 언제든 갈 수 있으니까 안 가거든. 짧게 해야 감정이 급해지고 급해야 지갑을 열어. 많이 들어봤지? 홈쇼핑 호스트가 외치는 마감 임박, 방송 할당량 1분기 마지막. 그것도 똑같은 거야. 그리고 이건 좀 소름 돋는 건데 배달의 민족이 AI로 메뉴 추천하는 거 써본 적 있어? 그냥 메뉴 추천이 아니야. 퇴근 시간대에 야식 추천이 뜨는 거야. 왜 하필 퇴근 시간이냐고? 하루 종일 참고 버텼으니까. 스트레스가 피크인 시간이니까. 그때 맛있는 음식 사진이 딱 뜨면 도파민이 반응하거든.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야. 기분 기반 AI 검색 기능을 만들고 있어. 오늘 기분이 어때? 라고 물어보고 감정 상태에 맞는 컨텐츠를 추천해줘. 표면적으로는 편리한 서비스인데 뒤집어 보면 네 감정 상태를 읽어서 거기에 딱막 맞는 소비를 유도하겠다는 거야.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 보자. MIT 슬론 경영대학원에서 2021년에 뇌 촬영을 하면서 실험을 했어. 현금으로 계산할 때랑 신용카드로 계산할 때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결과가 뭐였냐면 카드로 결제할 때 뇌의 보상 네트워크가 확 켜져. 중독성 약물이 건드리는 바로 그 부위야. 근데 현금으로 낼 때는 그 보상 반응이 없어. 뇌 입장에서 카드는 쾌감을 만들어내고 현금은 그냥 교환일 뿐인 거야. 연구팀은 이걸 두고 신용카드가 갈망을 만든다고 표현했어. 그리고 네 휴대폰에 쇼핑 앱 알림 오는 시간 한번 생각해봐. 아침 출근 직후, 점심시간, 퇴근 직후. 딱 스트레스가 피크인 시간이야. 우연일까? 아니야. 사람들이 가장 감정적으로 취약한 시간에 맞춰서 알림을 보내는 거야. 그 순간에 세일 알림 하나 뜨면 뇌가 도파민을 기대하기 시작하거든. 아까 말한 그 구조 기억나지? 기대할 때 도파민이 나온다고. 알림 하나가 그 스위치를 눌러버리는 거야. 정리하면 이래. 소비의 언어 자체가 바뀌었어. 예전에는 가성비라고 했어.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걸 사자. 그 다음에는 가심비가 됐어. 가격 대비 마음이 편한 걸 사자. 근데 지금은 필코노미야. 감정 자체가 소비의 목적이 된 거야. 기분이 좋아지니까 산다. 기분이 나쁘니까 산다. 이 언어의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기업들이 이 흐름을 먼저 읽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이미 짰다는 뜻이기 때문이야. 트렌드 코리아 2026, 이 필코노미를 10대 키워드로 뽑은 건 사회 현상을 분석한 거지만 기업들은 이미 그 전부터 감정을 겨냥한 마케팅을 실행하고 있었어. 우리 뇌의 구조를, 감정의 취약점을 기업들이 먼저 파악하고 설계에 반영한 거야. 네가 밤 11시에 쇼핑 앱을 여는 건 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야. 그렇게 열도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지금부터가 진짜야.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 그러면 뭐 어쩌라는 거야? 아무것도 사지 말라는 거야? 아니, 절대 아니야. 감정 소비를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오히려 그 반대야. 감정을 억지로 누르면 더 강해져. 배고픈데 참으면 나중에 폭식하는 것처럼. 사고 싶은 걸 무조건 참으면 어느 날 더 크게 터져. 핵심은 딱 하나야. 지금 내가 감정으로 사는 건지 아닌지를 아는 것. 이걸 메타생싱이라고 해. 거창한 게 아니야. 결제 버튼 누르기 직전에 나한테 한 번만 물어보는 거야. 이거 진짜 필요해서 사는 거야? 아니면 지금 기분이 안 좋아서 사는 거야? 그 질문 하나면 돼.
답이 뭐든 상관없어. 그 질문을 했다는 것 자체가 달라지는 시작이야. 그리고 실제로 써볼 수 있는 방법 몇 가지가 있어. 첫 번째, 10분 룰. 사고 싶은 게 생기면 바로 결제하지 말고 10분만 기다려봐. 앞에서 얘기했지. 도파민은 기대할 때 나온다고. 그런데 그 도파민은 10분 안에 가라앉아. 딱 10분만 버텨봐. 그때 장바구니 앱을 닫고 다른 걸 해. 물 한 잔 마시든 스트레칭을 하든. 10분 뒤에 다시 봤을 때 아까 그 절박한 마음이 사라져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아. 그게 도파민이 내린 거야. 진짜 필요한 거였으면 10분 뒤에도 사고 싶어. 그때 사면 돼. 두 번째, 장바구니에 담기만 하기. 이건 좀 재밌는 건데 뇌는 장바구니에 담는 것만으로도 보상을 받아. 결제를 안 해도 담는 순간 도파민이 나와. 그러니까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일단 담아. 대신 결제는 내일, 다음날 아침에 다시 열어봐. 밤에 담았던 것들 보면 신기하게도 반은 왜 담았는지 기억도 안 나. 그게 감정 소비였다는 증거야. 세 번째, 감정 일기 한 줄. 거창하게 일기 쓸 필요 없어. 핸드폰 메모장에 딱 한 줄만 적어. 지금 뭐가 사고 싶은지, 그리고 왜 사고 싶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밤 11시 반, 쿠팡에서 무선 이어폰. 오늘 팀장한테 혼나서 기분 나빠서. 이렇게 적다 보면 패턴이 보여. 아, 나는 화날 때 전자기기를 사는구나. 아, 나는 외로울 때 음식을 시키는구나. 감정의 이유를 알면 쇼핑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어. 화가 나면 운동을 하고 외로우면 친구한테 전화를 걸 수 있잖아.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사람과의 연결이야. 외로움이 감정 소비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야. WHO가 외로움을 전 세계적 보건 위협으로 규정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는 이걸 택배로 해결하려 하고 있었던 거야. 외로우면 뭔가를 사고 싶어져. 빈 방에 택배가 오면 잠깐이라도 누군가 나를 찾아준 것 같으니까. 근데 그 택배를 뜯고 나면 방은 다시 조용해져. 진짜 필요한 건 물건이 아니라 연결이야. 오래간만에 친구한테 연락해봐. 카페 가서 마주 앉아 아무 말이나 해봐. 그 30분이 새벽 쇼핑 1시간보다 훨씬 오래 남아.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해. 네가 약한 게 아니야. 밤마다 쇼핑 앱을 열고 카드값에 자책하는 네가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야. 뇌가 원래 그렇게 작동하는 거야. 도파민은 기대할 때 나오고 받으면 사라지게 설계돼 있어. 기업은 그걸 알고 네 감정을 겨냥해서 알림을 보내. 네가 진 게 아니야. 판이 기울어져 있었던 거야. 이제 알았으니까 달라질 수 있어. 우리 처음에 약속했잖아. 밤 11시에 쇼핑 앱을 여는 네 손가락이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 알게 될 거라고. 이제 알지? 슬플 때 뇌가 자기 가치를 회복하려고 장바구니를 채운다는 것. 도파민은 택배를 뜯는 순간이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에 나온다는 것. 기업들이 그 심리를 읽고 네 퇴근길 알림을 설계한다는 것. 다음번 결제 버튼 앞에서 2초만 멈춰봐. 이거 감정이야? 필요야? 그 2초가 달라지는 시작이야. 근데 솔직히 오늘도 퇴근길에 케이크 사도 괜찮아. 그냥 그게 뇌의 사기인 걸 알면서 사는 거랑 모르고 사는 건 다르니까.